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뚱커벨 첫 번째 뭡니까? 네. 청와대 특감 반원의 죽음이 있었죠. 예. 특감 반원의 유서가 첫 소식입니다. 그래요. 벌써 발생한 게 지난 일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예. 네. 남긴 유서 일부가 좀 공개돼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전체가 공개되면 그것 자체도 뭐 공개될 일은 없겠지만 또 부분적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미안하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윤 총장께 뭐 죄송합니다. 네, 가족들 배려 부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바로 그 이렇게. 부분입니다. 맥락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 그리고 윤 총장에게 가족들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 사실상 뭐 법무부 소속이기도 하지만 검찰 소속 또 수사관이기 때문에 바로 뭐 상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된 거는 짤막한 9장의 메모가 이제 유서 형태로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네. 정상 기자. 네. 요 공개된 요거 가지고는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 이런 걸로 봐서 혹시 청와대 압력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이게 그 초반에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서 내용이 전부 다 알려진 게 아니고요. 이 하나씩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고가 있었을 때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것부터 알려졌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두고 딱 이것만 봤을 때 아니 그 수사를 받는 청와대 특감반원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할 일이 있나? 이것은 혹시 뭔가 이 검찰에서 일해왔던 그 수사관으로서 자신이 뭐 범죄를 저질렀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좀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검찰 식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불거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유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있어 다른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잘 부탁한다라는 네. 내용이 네 그렇게 그 내용 들어가 있는 걸 딱 봐가지고 여기서 또 전혀 또 다르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을 부탁한다라는 말이 좀 뜬금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그 별건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닌가 검찰로부터 그러니까 네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을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퍼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정도밖에 맞추지 네. 못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된 이해를 하는 부분에 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검찰은 이 숨진 수사관이 감찰 반원이 근무를 해서 소속돼 있는 이 서초경찰서 압수수색했었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압수수색을 했던 이 이유에 대해서 유서 내용이 문제될까봐 좀 압수수색을 이렇게 빨리 한 것 아닌가, 신속하게 한 것 아닌가, 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차분하게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제 고인이 됐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이 부분 나오다 보면 더 이게 혼선을 빚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좀 전반적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까 신문을 읽으면서 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어제 검찰이 서초경찰서 그 백수사관 고인이 된 네, 변사 사건 수사 중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례적인 거죠. 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이례적인 하더라고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네. 어떤 그 유서가 발견되고 휴대폰을 압수해 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검찰이 들이닥쳐 이례적이라는 그 대목에 맞추다 보니까 네네. 하여튼 이 청와대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청와대 얘기는 이 그 돌아가신 이 특감 반원 그리고 또 다른 특감 반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과거에 이제 울산에 내려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것이 이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이제 하명 수사 전달을 위해서 내려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주장은 그 두 사람이 내려간 것은 그것 고래죠. 때문이 아니라 고래. 네, 고래고기 사건, 고래고기. 네,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고기 수사 과정에서 이 검찰이 좀 이렇게 뭐 그 과거에 그 고래고기 사건에 얽혀 있는 이 변호사에게 뭔가 좀 뒤를 좀 봐주고 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좀 이런 과정이 있었고 여기에 당시 이제 경찰과 좀 갈등을 빚는 상태에서 이 돌아가신 분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울산지검으로 가고 예. 또 다른 특감반원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울산 경찰서에 가서 서로 왜 싸우는지를 알아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그 입수를 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내역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아니 우리는 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일종의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왜 우리가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 모르겠다 이런 예. 말을 하더라. 이렇게 청와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울산 경찰청장이 그 황운하 검찰하고 네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제 황운하 네네. 전 대전 청장이고.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아까 보니까 그 고인이 된 분이 울산지검에 지난달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라 그래서. 네네. 근데 내려가기 전에 그랬다는 거니 동료 감찰반원한테 우리는 고래고기밖에는 없는데 알고 있는 게 왜 내려와서 조사를 받으랬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네.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또 이제 검찰 조사 얘기가 좀 돌고 나서는 아 이거 좀 어렵게 됐다라는 말을 했다는 네. 좀 그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상황이 된 건데.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빈소를 방문했죠. 아주 빨리 방문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제 빈소를 방문을 했는데 이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아주 빨리 또 빈소가 차리자마자 조화를 보냈거든요. 이것 네. 자체가 뉴스가 될 정도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 부분이 마치 검찰의 압박으로 보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측을 차단하고자 그런 행동을 보였고요. 한 10여 명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2시간 넘게 빈소에 있었죠. 그래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예. 검찰총장으로서 애도를 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끝날 사안이 아니라 얼마나 검찰의 압박이냐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종일관 무거운 태도를 보였는데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거든요. 일체 응답을 하지 않고 네. 빈소만 방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거운 에밀레 종소리 들렸어요. 두 번째 뚱블리 기자. 뭡니까? 무게 있는 뉴스? 네, 검찰 개혁법도 오늘 부의가 됐는데요. 이 국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네, 이 소식입니다. 예. 검찰 개혁법이 오늘 새벽 0시에 자동 네네. 이제 부의가 된 거고. 어제가 그리고 예산안 처리 시점이었는데 본회의는 열지도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은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그 회기년도 개시 30일 전, 그러니까 내년이 되기 30일 전인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 네, 근데 이게 올해도 이 기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올해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별로 지킨 적이 없어요. 네. 네. 한 5년 연속 안 지켰죠. 네, 2014년에 한 번 가까스로 한 번 지켰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또 2014년 이전에도 한 10년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도 이제 그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안 된 건데 이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냐 마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그 아직 해법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열리고 언제 예산안이 통과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근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심의가 열리지 않으면 정부 안대로 통과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대로 그냥 자유한국당이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내년도 이제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인데 꼼꼼하게 국민을 대신해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반도 못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 존재 문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심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 마지막에 그냥 의원들 민원성 예산만 이게 쭈루룩 들어가는 쪽지 예산에 네, 과거의 행태만 반복하는 거 아닌가 네. 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얼렁뚱땅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용어들을 어렵게 보시는데 부의가 됐다는 것은 상정이 된 건 아닙니다. 상정 전에 심의하라고 이제 붙이는 게 부의고 네. 이게 심의가 되면 이제 상정이 되고 상정되면 이제 표결로 표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남았냐고요. 네. 정기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 남았네요. 그죠? 10일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네. 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내고 지금은 이거 국회는 마비된 상태인데요. 네. 선거법 개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인데 모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이걸 하는 이유는 아예 지금부터는 이제 국회의장이 언제든 간에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상정을 하면 예, 자동 부의가 됐으니까 표결에 네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예 상정될 여지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구분해서 하면 되는 거지 민생법안 따로 왜 안 되는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다 묶어서 일종의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법안 인질극 이른바 법질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참 또 그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199개 법안 중에는 말이죠. 아까 네네. 허리케인 데스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들이 제출하는 그런 법안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 한겨레가 오늘 아침에 낸 보도인데 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 199건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27건을 포함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속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뭐예요? 겁니다. 좀 소개 좀 해줘보세요. 뭐 대표적으로 이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던 이 포항 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예. 중요한 네. 법안이죠. 지금 아직도 그분들 체육관에서 텐트 치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반대 토론을 신청을 한 건데 여기에 또 공동 발의자 중에 한 명이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20대 국회가 처음 열린 날 이 자유한국당이 이거는 당론 1호 법안이다라고 내세운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기본법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필리버스터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하겠다라고. 네. 자신들이 낸 법안인데 네. 반대 네네. 토론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한 의원 그 안들 말고도 이 특히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이 병역법 일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대체복무. 네, 대체복무 관련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이달 안에 끝내지 못하면은 이게 병역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 또 그런 일이 생깁니까? 네,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이거는 통과시키기로 이제 해가지고 이번에 법안이 올라간 건데 예. 이것에도 이제 필리버스터가 신청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 병역의무 부과에 좀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뭐 살라미 전술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것 또한 재미 유학파시니까 살라미 전술 뭐예요 이게? 이거는 제 유럽 유학 팔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탈리아 왜요? 네. 유럽에서 살라미는 나온 얘기입니까? 이탈리아 소세지거든요. 아. 물론 뭐 유럽에서도 이제 경쟁이 붙고 있기는 합니다. 이탈리아 소세지냐 독일 소세지냐 헝가리 소세지 이건 안 들어가겠습니다. 살라미라면 하면 살짝 얇게 점이는 거죠. 얇게 잘게 썰어서 이것 자체를 하나하나씩 이제 집어먹게 되는 네. 거. 그래서 유명한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살라미 같은 거냐면 소세지를 얇게 잘라서 예. 도우에다 올려놓고 만든 게 바로 페퍼로니 피자입니다. 페퍼로니 피자. 그러니까 여보세요. 도우는 또 뭐예요? 도우가 그 왜 피자 밑에 이 밀가루로 된 게 도우잖아요. 반죽. 동그란 반죽. 그게 좀 반죽그러지 네. 뭘 또 영어를 자, 써요.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살라미 전술과 반대되는 개념이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입니다. 예. 각각 5글자입니다. 이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라미 전술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를 9일 동안 10일이 이제 정기국회 만료니까 9일까지 빨리 이 선거법하고 이 법안들을 좀 올려가지고 예산안 올려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199개의 법안에 대해서 하나씩 임시의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정말 끝장을 보겠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오죽했으면 이런 의견까지 나오는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회가 햄 소시지인가. 네. 예, 도시락 반찬을 이렇게 좀 폄하하면 안 된다는 네. 모욕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뚱 소리 났어요. 자, 세 번째 뭡니까?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장관님의 부적절한 발언. 그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얘기죠. 네, 대체로 뉴스는 아실 텐데 성남 어린이집에서 뭐 4세, 5세 되는 어린이들 사이에 약간 성폭행, 성추행 이렇게 될 수 있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응당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유 의뢰이 그 정도 나이쯤 되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이 사태의 대책을 원했던 답변은 듣지 못한 예. 성난 분노의
어머니들 그렇죠. 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는데 심지어는 사퇴 요구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 뚱블리 기자 네. 어떻게 했어요? 박능호 장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건데 이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이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이 유아 성폭력을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이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사실 확인 이후에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상진 의원이 아니 이 아동의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선입관을 갖지 마라라고 이제 질타를 한 다음에 뭐 어린이집 원내 그리고 원외 그리고 아파트 등 동네에서 이 사건은 몇 차례 이루어진 좀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수 출신인데 또 현 정부와 관계가 좀 깊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부터 아주 관계가 깊은 전문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이 학술대 세미나식 발언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질타가 쏟아졌죠. 그 결국 뭐 사과는 한 거죠. 네, 사과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다 라면서도 뭐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네, 사과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